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음식은 뭘까 하면 어떻게 해요? 슈퍼푸드 생각하죠. 뭐 어떤 건 토마토, 어떤 분은 또 뭐 당근, 어떤 분은 뭐 또, 뭐 다른 것들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음식. 그러면 이미 이거는 몇십 년 전에 정해졌어요. 사실은. 자, 미국의 영양학자들이 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영양소들을 갖고 그 음식을 갖고 확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식품. 완전식품은 그 식품 자체를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먹지 않고 식품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영양의 균형이 어떻게 돼요? 틀어지지 않고 영양균이 맞는 거죠. 맞고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 건강에 지장이 없는 그 음식을 우리는 완전식품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 많은 영양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달걀하고 우유예요. 여기는 달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알 종류죠. 달걀, 오리알, 타조알, 무슨 생선알 다 속해요. 그냥 알인 거예요, 알. 달걀은 닭의 알이잖아요. 그냥 알인 거죠, 알. 알 종류가 완전 식품이에요. 영양분의 구성이 완벽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유예요, 우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유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유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요구르트를 먹어도 돼요. 그러면 건강에서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뭐는 밥을 먹지만 우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먹잖아요. 그때 조선시대 때 가장 비싼 아주 귀한 음식이 우유로 만든 죽이에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요구르트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 요구르트를 드시는데 차게 먹지 말고요. 미지근하게 데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 찬 것 자체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여러분들 어, 이 정도에 그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최고의 음식으로 치지 않을 거예요. 달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면 병아리가 달걀에서 출발하잖아요. 보통 달걀에서 닭이 품고선 21일, 3일이 3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달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된대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달걀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서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사람이 깨지면 달걀 후라이가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21일 만에 병아리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포 하나가 21일 만에 병아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걀 그러면 단백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단백질 맞아요. 근데 단백질은 주로 흰자 부분이고요. 노른자에도 단백질 많겠죠. 지방도 많죠. 근데 거기에는요, 온갖 종류의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고 병아리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달걀은 그 자체가 뭐냐면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를 이렇게 그 원세포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원시줄기 세포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게 원시줄기 세포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한 하나의 세포가 병아리 모든 걸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으로 사는 영양제라 그러면 계란 하나를 여러분 10만 원도 싼 겁니다. 우리 몸에 딱 맞는 영양소의 조건과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달걀에는요, 신경이 없어요. 근데 병아리는요, 날라다니죠, 그렇죠? 걸어 다니고 눈 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고프면 먹죠. 뭐가 있어요? 신경이 있어요. 그러면 달걀에는 뭐냐면 신경을 만드는 물질과 신경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경은 되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당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달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손상된 신경을 도와주는 원료가 많은 거고 그것들을 다시 신경으로 조립하는 그런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익혀 먹으면 10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에. 센 거로 먹으면 100점이에요. 그다음에 노른자가 어떻게 돼요? 많이 익을수록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수가 떨어지지 않게 적어도 어떻게 노른자가 흐를 정도로만 익혀서 드시라 그거죠.
하루에 몇 개까지? 세 개까지 드시라고 하죠. 건강하신 분들은. 그리고 아프신 분이나 만약에 영양분이 많이 그 부족하거나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소모가 되게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란의 양을 6개, 9개까지. 제가 요즘 그 관리하시는 암 환자는 항암요법 할때 단백질 수치가 떨어졌거든요. 계란을 9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굴이죠, 굴. 굴을 제가 250g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시 회복이 정상이 됐어요. 근데 간에는 아무런 영양소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수치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단백질을 이렇게 먹었으면 단백질 때문에 어떻게 간이 또 부담이 되죠. 그러면 또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자, 우유는 자, 뭐 어떻게 하냐면 자, 송아지 갓 태어난 그런 생명체들은 다 온몸이 줄기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키우는 영양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유는요. 줄기세포 배양액이에요. 아까 줄기세포도 되게 중요했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기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다 배양이 안 되니까 재생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그러면 우리 몸의 재생들이 잘 되죠. 왜? 줄기세포가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식물성 줄기세포가 있어요. 아까 달걀이 줄기세포라면 식물성 줄기세포는 어떻게 건가루나 씨앗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먹는 땅콩,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박씨, 해바라기씨, 깨, 잣 이런 것들이 줄기세포예요. 근데 아까 동물성 줄기세포도 굉장히 그 센 놈이었잖아요. 식물성 줄기세포도 되게 세요. 그래서 이렇게 센 것들은 뭐냐면 체질의 구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센 놈들은 뭐냐면 자연 구대로 먹는 게 좋아요. 가공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무슨 바이타민 D 첨가 우유. 바이타민 D가 또 이미 우유에 많아요. 필요 없어요. 무슨 첨가 무슨 우유. 이거 필요 없어요. 무슨 오메가3를 먹은 달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달걀이면 충분해요. 굳이 비싸게 이렇게 키운 것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걸 드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건강 관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값비싼 산삼을, 1억짜리 산삼을 먹는 것보다 계란을 매일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우유를 매일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심심풀이 땅콩처럼 어떻게 땅콩이나 건가루도 먹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런 강한 음식들은 아까 체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체질을 하면 자, 체질을 하는데 처음에 양체질에 좋은 거는요, 달걀이에요. 음체질에 좋은 건 우유예요. 그리고 건가루를 보면 땅콩, 호두,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 검은 깨인데 자, 음체질은 몇 개 없어요. 참깨, 들깨, 잣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체질을 음체질, 양체를 어떻게 가르냐 그죠? 가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체질이 뭐예요? 궁금하거나 그것들을 묻는 사람들은 다 양체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체질들은요, 체질에 관심이 없어요. 양체질들은 체질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양체질들은, 어, 현재보단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체질의학이라는 게 아직 그 정립되지 않아서 미래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관심이니까 체질에 관심이 있어요. 음체질은 현재보다는 과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과거인데 과거의 체질의학이 지금도 정립 안 되는 더 정립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립 안 되는 의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체질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소음인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우리 강의할 때 체질 강의 그랬거든요. 내가 소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빼라. 소음인은 아니다. 다른 데 찾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질을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체질이 뭔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양체질이다. 또 특히나 또 어떻게 돼요? 약국에서 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체질들은 아까처럼 어떻게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권위적인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들 또 소음인들은 병원 중에서도 어떻게 돼?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유명한 병원들을 좋아하고요. 어, 양체질들은 뭐냐면 당장 내가 가기 쉽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그래요. 그래서 약국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들 양체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란, 호두,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검정깨 이런 것들을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그냥 사간 사람들 또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 유난히 따지시는 분들 대부분들 소음인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저 약국 갈 때 뭐냐면
문만 조금 열어서 바카스 얼마예요 물어보고 아로아민 골드 얼마예요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음인이에요. 자, 특히나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로아민 골드는요. 소음인 약물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체질, 음체질의 음식을 가려야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질환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계 증상들이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들이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체질식까지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체질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것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런 질환들이 개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신경계 질환이면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데 신경계 질환이라 아직 그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난치가 아닌데 실제로는 불치. 그래서 장애 진단받은 것들. 그래서 발달장애, 뭐 뇌성마비, 뭐 그다음에 치매, 뭐 그다음에 유전병들인 다운 증후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 질환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